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혼합 전략이라는 거 처음으로 좀 소개를 할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게임의 종류도 제로섬 게임이랑 비제로섬 게임이 있었잖아요. 이제 제로섬 게임에 대한 혼합 전략부터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혼합 전략이라는 용어를 처음 도입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해서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했던 전략은 순수 전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전략은 뭐냐면은 앞에서 했던 건데요. 그것들이 다 순수 전략이었는데 플레이어들이 각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 있는 그런 전략들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앞에서 바로 이런 표들 봤을 때 기룡이는 수능이나 고발 둘 중에 하나를 자기가 딱 정해가지고 확실하게 딱 선택하는 거죠. 띠부기도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고르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혼합 전략 얘기하기 전까지 했던 것들이 다 순수 전략이었다. 순수 전략만을 고려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내쉬 균형이나 맥시민 해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앞에다가 순수 전략이라는 말을 붙여서 순수 전략 내시 균형, 순수 전략 맥시민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비해서 이 혼합 전략이라는 게 이제부터 우리가 계속 얘기를 나눌 건데, 혼합 전략은 플레이어들이 자기가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전략들에다가 특정한 확률 값들을 할당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확률 분포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확률 분포에 따라서 무작위로 전략을 선택을 하는 방식. 그거를 우리가 혼합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수능 고발, 기룡이가 수능 고발 두 가지가 있는데 요 각각에다가 한 0.7, 0.3 이 정도의 확률을 할당해 놓고 그래서 그 확률로 이제 각 전략을 무작위로 고르게 되는 그런 전략을 기룡이가 선택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혼합 전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시 균형, 맥시민해 이런 것도 다 앞에 혼합 전략이라고 붙여서 혼합 전략, 내시 균형, 혼합 전략, 맥시민해 이런 식으로 용어를 구별해서 이제부터 쓰겠습니다. 그래서 혼합 전략해가 좀 도입이 필요한 그런 예시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승부차기 상황인데 어떤 축구 시합의 승부차기 상황에서 키커가 이제 차는 사람, 슛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좌측으로 찰지 우측으로 찰지 그 두 개의 전략이 있는 거죠. 두 개의 전략 선택지가 있는 건데 그에 따라서 골키퍼도 지금 좌측, 우측 둘 중에 한 곳을 막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선발된 이 키커랑 골키퍼는 사실 과거에도 여러 번 승부차기에서 맞붙은 적이 있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 각자의 성공 확률, 그러니까 키커는 슛의 성공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골키퍼는 슛을 방어하는 거의 성공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다 예상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이 보수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각 셀의 괄호에서 첫 번째 숫자는 이제 골의 성공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숫자는 이제 골의 실패 확률이라고 해도 되고 그 말인즉슨 골키퍼의 방어 확률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합쳤을 때 항상 1이 돼야 돼요. 여기 각 셀에 있는 이 튜플들 안에 있는 숫자들은 합쳤을 때 다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게임은 일정합 게임이죠. 컨스탄트 썸 게임. 근데 우리가 일정합 게임은 언제나 그와 동등한 제로섬 게임으로 변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진 보수표를 우리가 제로섬 게임 보수표로 바꾸려면은 이렇게 하면은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숫자를
0.5, 0.5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양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성공률 0.3, 뭐 실패율 0.7 이거는 0.5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거기서 0.5에서 마이너스 0.2 하면은 0.3이 되니까 요 상황이 똑같이 이렇게 나타내준 거고 이것도 0.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상황에서 0.5에서 0.2가 추가되면 0.7이 되니까 요게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으로 변환하려면은 그 기준선을 적절하게 선택을 하면은 되는 것이다. 나머지도 다 그런 식으로 0.5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등한 제로섬 게임 보수표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예시는 이 제로섬 보수표 말고 그냥 일정합 게임 보수표 요 자체 가지고 계속 분석을 하는 게 더 좀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지금 요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순수 전략 내시 균형을 찾기 위해서 최적 반응 전략을 도출을 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최적 반응 전략이니까 먼저 골키퍼가 좌측을 막을 때 키커의 최적 그 반응은 지금 요거죠. 요거 우측을 선택하는 거고 키퍼가 우측을 막을 때 키커의 최적 반응 전략은 좌측을 공격하는 거고 요거 좌측 그리고 키커가 좌측을 고를 때 골키퍼의 최적 반응 전략은 좌측을 이제 막는 거고 키커가 우측을 공격할 때 골키퍼의 최적 반응 전략은 우측을 막는 것이다. 직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 표를 봐도 그렇고요. 그거를 여기다가 잘 표시를 해놓은 거고 근데 이렇게 다 굵게 표시를 해놓고 보니까 어느 한 셀에 두 숫자가 다 굵게 표시된 게 없으니까 그 말인즉슨 이 게임에는 순수 전략 내시 균형이 존재를 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제로섬 게임에서는 순수 그 맥시민 해가 항상 내시 균형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내시 균형 자체가 없으니까 맥시민 해도 없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맥시민 분석으로도 한번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맥시민 분석이라는 그거죠.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나한테 항상 최악의 결과가 올 것이다. 그 키커가 내가 좌측을 공격했을 때 나한테 최악의 결과는 골키퍼가 좌측을 막아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키커가 우측을 공격했을 때 키커한테 최악의 결과는 골키퍼가 우측을 막아서 이렇게 되는 거고 골키퍼 입장에서는 내가 좌측을 골랐을 때 나한테 최악의 결과는 키커가 우측을 차서 이렇게 되는 거고 골키퍼가 우측을 골랐을 때 골키퍼한테 최악의 결과는 키커는 좌측으로 차서 이제 이렇게 방어 성공률을 갖는 것이다. 요거랑 똑같이 이제 여기에다가 골랐는데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맥시민해라는 거는 나한테 최악의 상황을 가장 좋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키커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이 이거고 이렇게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이 이거니까 그 중에 좋은 거인 요거에 해당하는 우측을 고르려고 하겠죠. 키커는 우측을 찰 거예요. 우측으로 찰 거고 골키퍼는 지금 이거랑 이거 중에 더 좋은 게 이거니까 골키퍼는 이제 좌측을 막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기에 그대로 좀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키커의 전략은 맥시민에 의한 전략은 뭐냐면 골키퍼는 우측을 막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키커는 우측을 찰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슛 성공률은 0.4가 되는 거고, 근데 골키퍼는 키커가 우측을 공격하겠구나 라고 예상하면서 이제 좌측을 맞게 된다. 골키퍼는 이렇게 될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키커는 우측 공격, 근데 나는 좌측 방어. 그때 자기가 생각하는 방어 확률이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확률들의 합이 합쳤을 때 1이 안 돼. 그렇다는 거는 이렇게 맥시멈 분석으로 나온 전략을 합쳐서 보면은 그게 게임의 해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차근차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자, 만약에 키커가 우측을 공격할 것 같으면, 키커가 지금 우측을 공격할 것 같다고 골키퍼가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골키퍼는 우측을 막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때 골의 성공 확률은 키커 입장에서 0.4가 되겠죠. 그런 사실을 키커가 예상하게 되면, 키커가 내가 우측으로 찰 것 같으니까 골키퍼가 우측을 막으려고 하겠구나. 그러면은 키커는 우측을 차려고 하는 척 하면서 좌측을 공격함으로써 성공 확률을 0.9로 높이고자 하겠죠. 네, 키커가 내가 우측 공격할 것 같으니까 골키퍼는 지금 우측 막으려고 하겠네. 그러면 나는 반대로 또 좌측 차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사실 골키퍼도 이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키커의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면 그 패턴을 눈치를 채고, 그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 키커가 우측을 공격하는 척 하면서 좌측을 공격하려고 할 때 골키퍼는 그럴 줄 알았지 하고 이제 또 좌측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골 성공 확률을 0.3으로 낮추고자 할 것이다. 근데 또 키커도 이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골키퍼의 패턴을 또 읽어서 우측을 공격하는 척 하면서 좌측을 공격하는 듯 하다가 그럼 골키퍼가 또 좌측을 막을 것 같으니까 실제로는 다시 우측을 공격을 함으로써 골 성공 확률을 0.8로 높이고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냥 무한히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제 내시균형 같이 안정된 해가 존재를 하지가 않고 그 상대방의 전략 선택에 대한 추정에 따라서 내 전략 선택을 지속적으로 계속 바꿔 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제일 안 좋은 상황이 뭐냐면 내 전략 선택에 어떤 패턴이 있어가지고 그 패턴이 상대방한테 들키는 경우, 이제 그게 사실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합 전략이라는 게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람직한 전략 선택 방식인데, 그러니까 만약 내 전략 선택에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게 되면은 게임이론에서 상대방은 항상 합리적이고 이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패턴을 무조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가면서 차야 되긴 하는데 그 차는 어떤 선택지에 패턴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혼합 전략이 뭐냐면 좌측, 우측 각각의 적당한 확률을 할당해서 무작위로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다 예를 들어 뭐 0.3, 여기에 0.7 이런 확률을 할당한 다음에 어떤 주사위를 0.3, 0.7인 찌그러진 동전을 던지거나 아니면 컴퓨터로 난수 생성을 해서 나온 숫자를 가지고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이제 차는 거예요. 그게 그냥 혼합 전략이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혼합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순수 전략 내시균형에서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시균형의 개념이 뭐였냐면 상대방이 현재의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한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내시균형에 해당하는 그 나의 선택이 최적이다 이거잖아요.
내시 균형 안에 내가 있을 때. 그러니까 혼합 전략도 똑같은데 두 플레이어가 각자 하나씩 혼합 전략을 선택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혼합 전략을 하나 선택한다라는 거는 이 예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어떤 각자 이거에 대한 어떤 확률 분포 하나를 딱 고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각자 두 개밖에 없으니까 키커 입장에서 좌측 찰 확률을 뭐 0.3으로 고정을 해놨다. 그러면 우측 찰 확률은 자동으로 0.7이 되고 그런 확률 분포에 의한 혼합 전략 하나를 선택을 한 거죠. 골키퍼도 마찬가지로 여기 좌측을 얘는 뭐 0.8로 잡고 우측을 0.2로 잡는 그런 어떤 확률 분포 하나를 딱 할당을 해놓으면 그게 골키퍼의 하나의 혼합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혼합 전략의 개수는 무한히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두 플레이어가 각각 하나의 혼합 전략을 선택을 했을 때 상대방이 현재의 혼합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한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혼합 전략이 최적인 상태. 그러니까 내 혼합 전략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만약 바꾸면은 더 안 좋아지게 된다. 그런 상태가 바로 혼합 전략 내시 균형입니다. 혼합 전략에서 확률 분포라는 게 도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최적의 상태라는 거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보수의 기대값이 가장 좋은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뭐 그러니까 순수 전략일 때는 확률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기대값 개념 같은 거 도입이 안 됐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좌측 선택할 확률, 우측 선택할 확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각 확률에 여기에 있는 보수값들을 곱해서 더해줌으로써 기대값 같은 게 나오게 돼요. 혼합 전략 내시 균형에서는 상대방이 선택한 혼합 전략에 대해서 서로 최적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혼합 전략으로 바꿀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바꿔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합 전략 내시 균형은 안정적인 것이다. 안정적인 그 상태이다. 맥시민 해의 개념도 혼합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로 그대로 확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혼합 전략 맥시민 해가 되는 거죠. 맥시민 해도 그래서 각 플레이어가 자기가 어떤 혼합 전략을 선택할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결과들 중에 가장 최악의 결과에만 관심을 갖고 그 최악의 결과를 가장 좋게 만드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은 그게 이제 혼합 전략 맥시민 해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최악의 결과라는 거는 보수의 기대값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혼합 전략까지 고려하는 경우에도 제로섬 게임이기만 하면 내시 균형이랑 맥시민 해는 똑같다. 요게 우리 제로섬 게임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내시 균형이랑 맥시민 해가 내시 균형의 한 종류라는 거. 제로섬 게임이기만 하면 뭐 혼합 전략, 순수 전략을만을 고려하든 혼합 전략까지도 고려를 하든 맥시민 분석을 통해서 내시 균형을 구할 수가 있고 또 그 맥시민 분석, 맥시민 의사결정 기준 때문에 내시 균형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절에서는 본격적으로 제로섬 게임에 대해서 혼합 전략 해를 좀 도출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